자,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선희 언니에게 뜨거운 감동과 위로를 전해준 책을 쓰신 우리 김정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50이 넘어서야 첫 장편 소설을 출간한 저자 김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쓰셨는데요. 작가님이 이 책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강력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게 반평생 살면서 어떤 죄책감에 좀 지배당하고 살았는데 그게 왜냐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에 지금 엄마를 잃고 셋째 언니가 저에게 엄마 역할을 대신해 줬어요. 지나고 보니까 고작 4살 많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14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18살에 언니가 자기 학업을 포기하고 저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떤 무엇으로 좀 보상을 해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세월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당신은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하는 연극을 봤는데 누구의 딸이나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겠다는 중년 여성들의 어떤 고백이었어요. 울부짖는 그 몸부림을 보면서 아, 우리 언니는 얼마나 힘들고 억울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언니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선희 언니라는 캐릭터가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네. 네. 작가님 말씀 중에 바비레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일까요? 러시아어예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한 2주 정도의 그 청명한 가장 푸른 그 시기 한 2주 정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바비레타를 사계절에 이어서 제5계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게 젊은 날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낸 중년 여성의 아름다움이 더 값지다는 중년 여성에게 바치는 찬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단어가 저에게 이 글을 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어떤 단어였어요. 네네네. 바비레타라는 단어는 저도 작가님 통해서 제가 처음 네. 알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작품 선희 언니의 삶에서는 죄책감, 희생, 상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태준, 엄마, 그리고 동생 오기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태준과 엄마와 동생 오기는 이게 말 못하는 뭔가 슬픔을 가진 캐릭터들이에요. 자기 안에 어떤 말 못할 고민들을 혼자 이게 짊어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동생 오기는 장애를 가진 정말 말을 못해서 길을 잃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누군가 자기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아니면 누군가 조금 관심을 가져줬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현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만 어떤 관심,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정하게 대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네. 뭔가 마음이 좀 찔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선희 언니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선의는 한 개인의 선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나 누이나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고요. 그 마음들이 독자들에게 닿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네. 선희 언니 책에는 뭐 상실, 죄책감, 화해 같은 감정들이 짙게 담겨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면서 작가님 본인에게도 뭐 치유라든가 어떤 마음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좀 정리하고 혼자 두문불출해서 쓰고 있었는데 언니가 저 밖에서 뭐 하냐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있다고 했더니 대뜸 내 얘기를 좀 써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고를 한 절반 정도 쓴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지금 안 그래도 쓰고 있다고 언니 했더니 이야기. 네네 그랬더니 언니가 그 자리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많이 울면서 그 다음부터는 터놓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어 하면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저는 집필을 하고 언니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 아픔을 드러내고 울기도 하고 화가 나면 또 막 둘이서 쌍욕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말 못하고 묻어뒀던 그 상처들 다 드러내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걸 정말 실감을 했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글을 다 쓰고 그 과정에서 오는 깨끗해진 느낌? 아, 이 상처들이나 이 아픔들이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네.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집필 기간이 3년이 넘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 인고의 시간을 네. 보내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작가님께서 얻은 어떤 배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남에게 보이는 첫글이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집필 공간이 없었어요, 제게. 그래서 인근 도서관 가서 맨 구석진 자리에서 진짜 울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소설이란 등장인물에 제가 감정이 완전히 이입돼서 그 사람이 되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집필 공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울다가 막 눈이 부어서 다니고 일상이 좀 힘들었는데 큰 마음 먹고 그 제도에 있는 대작가들을 배출했다는 문필봉을 찾아갔어요. 몰두해서 해보려고. 근데 가서 며칠 안 돼서 갈비뼈 골절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100년 전에 버지니아 울프가 여자가 픽션을 쓰려면 자기 방과 돈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고 제가 퇴고를 하면서는 이제 집필실을 가지게 됐는데 만일에 누군가가 소설을 쓴다면 정말 자기가 이게 감정을 녹여서 쓸 수 있는 공간과 홍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준비를 하고서 쓰면 참 좋겠다. 이 소설이란 건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자신의 가족사를 내밀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셨는데요. 네.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망설였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요? 가족사가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20대, 30대, 뭐 40대 그때는 이걸 뭐 글로서 뭐 보여줄 게 있나 용기가 없었고 지금 50이 지나서 제가 인생의 어떤 밑바닥까지 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한 게 이 언니에 대한 감사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가족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창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문학이란 글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글을 부끄러워만 하고 남에게 위로가 될 거란 생각을 못 했을까. 문학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치열하게 살다간 어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지 못한 그런 말들 그걸 대신 글로서 풀어주고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살다 갔구나 이해를 받고 화해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가 글을 쓰면서 아, 참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까지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희 언니 이후로 작가님께서 다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실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언니가 이제 그 여성으로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끝났어요.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도 어떤 화려한 무슨 성공담이나 뭐 남에게 보여지는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뿌리 깊은 존재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항상 자기 안에 뭔가가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보여주는 주인공을 삼아서 또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와, 네, 기대가 됩니다. 좋은 책 써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선희 언니, 김정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진솔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희 언니를 읽고 문득 떠오른 누군가의 언니, 그리고 그 언니가 내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이 시대 모든 선희 언니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이 시대의 선희 언니들과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이나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들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듯이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연민의 눈으로 그 사람을 좀 헤아렸으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다정하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나마스테라고 인도의 인사말이에요. 네. 근데 이 우주에 우리가 함께임을 축복합니다라는 인사인데 네, 그 말을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